그래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최혜병은 거기, 우리 박정훈 대령은 여기. 아, 이 문패는 좀 슬퍼요. 제가 이렇게 불러놓고도. 자, 이번에 추석 때 2시간 가량을 하셨는데 예. 라이브로 그때 내용을 제가 봤더니 이제 박 대령님 관련된 추가 진술이 나왔다고요. 그래서 그때 2시간 풀 강의를 우리 월간 김균에서 쪽집게 강의로 일타 강사가 예, 예. 쪽집게 강의로 요약해 드립니다. 진술의 핵심이 뭐뭐가 나왔는지 한번 들려주세요. 예, 그 박정훈 대령의 진술서를 낸 걸 제가 그걸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예. 박정훈 대령이 이제 그 당시의 기억을 최대한 복기해 가지고 진술서를 다시 요약해 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내셨어요. 네. 예, 근데 뭐 내용은 사실 간단합니다. 음. 7월 30일 날 장관 보고 시에 장관한테 수사 결과를 전부 다 보고하고 네. 예, 승인을 받았죠. 장관이 또 그 보고서에 결재까지 했고 음. 서명까지 했고 예, 그러고 나서 이첩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고 음. 예, 모든 게 이제 중단되고 보류됩니다. 그럼 다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해병대 그 이제 사령부로 복귀해서 어리둥절하고 왜 이런 겁니까라고 했더니 해병대 사령관이 음. 여기저기 알아보더니 음. 대통령이 음흠. 오늘 오전 회의 때 이 얘기를 듣더니 이런 일로 사단장 처벌하면은 누가 대한민국의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굉장히 경로를 했다. 이렇게까지 화낸 적이 없었다고 한다. 이런 얘기를 박정훈 대령한테 했고요. 박정훈 대령은 이 이야기를 또 부하들한테 했고, 그리고 해병대 사령관은 공수처 수사나 이런 걸 보면은 그 말을 다른 해병대 참모들한테도 했고, 그래서 결국 그 참모들 그리고 박정훈 대령의 부하 뭐 이런 사람들이 공수처에 출석해서 군사법원에 출석해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관되게. 그리고 이 어제 박정훈 대령 이제 재판이 있었습니다. 8차 어제요. 공판. 예. 거기에 이제 박정훈 대령의 음. 부하였죠. 해병대 중앙수사대장. 예. 박모 중령이라고 제가 할게요. 음.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우리 과거에 작년 즈음에 해병대 박정훈 대령 보직 해임되고 나서 해병대 사령관하고 해병대 수사단의 간부 모 씨하고 통화한 게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예. 거기서 김기현 사령관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진실되게 했어. 그 뭐 법무관리관하고 뭐 그 대령 한 거 뭐 다 기록 남아 있을 거 아니야? 하면서 해병대 수사단을 두둔하고 김기현이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하다가 쟤들이 안 되면 이제는 내 지시를 위반한 걸로 갈 수밖에 없을 거야. 박정훈이가 혼자 힘든 짐 다지고 간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서 그게 한번 파장이 일었던 적이 있어요. 예. 예. 그 녹음 당사자입니다. 아. 그 당사자가 이 녹음이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그 당사자가 이거를 박정훈 대령을 갖다 준 거죠. 왜 줬겠어요? 박정훈 대령 이런 녹음이 있다는 것도 모르죠. 아, 이런 예. 통화가 있었다는 것도 모르는데 이 부하는 그 박중령님은 굉장히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거예요. 그 이후에 박정훈 대령 보직 해임 시키고 나서 해병대 사령부에서 뭐 후속 회의를 하고 뭐 국회에 어떤 자료를 주네 마네 하는데 그거를 막 자꾸 고치려고 하고 예. 수정하려고 하고 이런 걸 보면서 그러면 나보고 지금 거짓말을 하라는 것이냐? VIP의 존재를 경로의 존재를 나보고 지우라는 것이냐? 이런 걸 느꼈다고 해요. 심지어 이분이 이제 사관학교 출신입니다. 굉장히 잘 나가던 분이거든요. 네. 이 군생활 괜찮게 했던 사람이 근데 나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 군이라는 게 무너지는 것 같고 내 자식을 내 자식한테 바른 사람이 되라고 교육을 할 자신이 없다. 그래서 그 해병대 사령관과의 녹음을 박정훈 대령을 찾아서 갖다 주는 겁니다. 대령님 이거 안 드리면은 예. 나는 평생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견디지 못할 것 같다. 이걸 쓰십시오. 이러고 갖다 줬다고 해요. 그러면 어제 이분이 군사법원에 출석을 출석해서 하셔서 그대로 말씀을 하셨고 그날 그 이첩 보류 지시가 있었던 날 박 대령한테 또 VIP 경로설에 관해서 나도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아, 어떻게 이게 그래서 다 드러났는데 모든 이종섭, 김계환 이런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대통령 경로설에 대해서 부인하고 누구랑 통화했는지 800, 7070 누군지 밝힐 수 없다. 막 이런 식으로 발뺌을 하고 있을 때 이 공판에서 유일하게 출석해갖고 VIP 이야기를 하고 진실을 이야기하고
양심을 이야기해서 방청석에서 박수를 받은 증인입니다. 이거 보도 아직 안 된 거 됐어요. 됐나요? 네, 제가 많이 보도 못 됐습니다. 줬군요. 예, 예. 아, 그래서 뭐 한국일보나 이런 데서 음, 경향 이런 데서 음. 많이 다뤄주셨고요. 예. 그리고 또 사실 네. 오늘이 이제 최수근 해병이 해병 1292기거든요. 1200 92기인데 1292 오늘 기. 9월 26일이 최수근 해병 1292기 저녁일입니다. 최 해병이 살아 있었다면 오늘 저녁해요. 그래서 저 포항이랑 대전에서 지금 그 저녁 추모 행사가 열립니다. 그 대전 현충원에도 지금 많은 해병대 예비역들이 방문해서 추모를 할 계획이고요. 우리 부모님들은 오늘 정말 또 뭐 매일같이 그러셨겠지만 그렇군요. 오늘이 그날이군요. 네. 그래서 뭐 음. 전역하는 날까지도 진실을 밝혀주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서 선배로서 저도 참 예. 마음이 무겁고 그렇습니다. 어휴.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추가 진술에 대한 혹시 더 있습니까? 네, 뭐 그거는 다이제스트 요약판이니까요. 예, 예, 예. 뭐 그 이후에 음, 이제 많이 아시는 대로 31일 날 VIP 경로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해병대 사령부에서는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8월 2일 날 경찰에 이첩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8월 예, 2일 날. 근데 그때, 국방부에서는 이첩을 하지 말라고 해요. 예. 이첩을 하지 말라 하면서 뭐라 지시하냐. 혐의자, 혐의 사실, 죄명을 빼버려라. 빼라.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접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혐의자를 한정해라. 그래서 대령이 물어봐요. 직접 과실자라는 건 누굴 말하는 거냐? 대대장 2명이냐? 그러니까 그렇다. 이래요. 그럼 대대장 2명만 남기고 나머지 다 빼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단장 빼라? 여단장 빼라?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어제 저 박모 중령, 그 해병 박정훈 대령의 부하였다는 중령이 얘기한 것도 그렇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과거에 헌병대, 군사경찰이 사건 기록을 조작했다가 처벌받은 자기 선배들도 내가 많이 알고 있고 그 직권 남용인데 수사를 다 해놓고 나서 인계서에서 혐의자를 빼라는 것은 그 혐의자 이름만 인계서에서 지운다고 그게 지워집니까? 수많은 수사 기록인데 거기서 이 사람들의 예. 흔적을 다 지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수사 기록을 조작하라는 얘기가 되는 예, 것이고 예. 그건 절대로 따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박정훈 대령하고 그 부하들하고 이거는 따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큰 문제가 됩니다. 라고 해병대 사령관한테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해요. 해병대 사령관도 그거를 보고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국방부에다가 이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막 건의를 하거든요. 그렇게 근데 하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결정이 되지 않아요. 예. 예. 그런 채로 해병대 사령관은 우유부단하죠. 우물쭈물한 채로 그냥 8월 2일이 돼버리고 8월 2일이 예정일이 되었으니 박정훈 대령은 이첩을 합니다. 경찰 아침에 출발을 하죠. 경북경찰청으로. 그래서 해병대 사령관 오전에 불러가지고 또 갔더니 어떻게 됐냐를. 지금 이첩하러 가고 있습니다. 출발을 했다고? 그 해병대 사령관이 또 철렁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멈추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직권 남용이 될 수 있습니다. 사령관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알았다. 그리고 이제 내보내요. 그럼 박정훈 대령은 사령관이 알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가지고 부하들한테 사령관님이 알았다고 하셨다. 이첩해라.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김기환 사령관은 그때 그 이후에 아마 국방부에 보고를 하고 용산에 보고를 했겠죠. 그럼 용산이랑 국방부가 뒤집어지죠. 자, 여기까지만 보면은 누가 항명이죠? 네, 박정훈 대령이 항명인가요? 아니죠. 김기환 사령관은 알았다라고 했고 네. 박정훈 대령은 그 얘기 듣고 예정된 이첩일자 이첩을 한 거니까 여기서 누가 항명이냐면 이렇게 되면 김기환 사령관이 항명이에요. 알았다 했으니까. 네. 김기환 사령관이 누구의 지시를 위반한 거죠? 네,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위반한 게 되는 거예요. 김기환 사령관은 자기가 항명죄가 되게 생긴 거야 이제. 네. 그래서 이게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거기 국방부에 보고를 했더니 국방부의 장관 보좌관이 김계한 사령관한테 이렇게 또 되물어요. 장관님께서 사령관이 박정훈 대령한테 이첩보류 지시를 명확하게 한 게 맞냐? 라고 궁금해하셨습니다. 이거 되게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그쵸, 그쵸. 예. 음. 그게 아니면 아니면. 김계환 당신이 항명죄라는 것이죠. 음. 예. 그러니까 김계환 사령관 여기서부터 바싹 쫄은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김계환 사령관은 자기가 말을 막 바꾸기 시작을 합니다. 그 예. 이후에 며칠 뒤부터 내가 박정훈 대령한테 31일에도 얘기하고 8월 1일에도 얘기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이첩보류 하라고 내가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랬으면 박정훈 대령은 충직하게 원래 사령관의 지시를 따르는 군인이거든요. 근데 이첩보류 지시를 명확하게 했으면 박정훈 대령도 나는 따랐을 것이다.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안 했거든 지시를. 예. 예. 그리고 심지어 그런 지시는 사건을 조작하는 지시이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위험한 지시예요. 함부로 따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랬기 때문에 김계환 사령관이 그쯤부터 아마 스탠스를 좀 바꾸기 시작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뭐 그 이후에 상황은 뭐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네, 보직 이게 해임되고 항명 자꾸 수사되고. 들어도 진짜 근데 저 아까 그 얘기도 너무 슬프네요. 대대당 그 사실 부한 거잖아요. 두 예. 명에게 당시 사건의 모든 책임을 지게 하고 나머지는 다 나간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군인 정신하고 너무 안 맞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원래 해병대도 그렇고 모든 군대는 상관이 책임을 져야죠. 그럼요. 그래야 부하들이 상관을 믿고 돌격을 하죠. 네. 돌격 앞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상관들이 자기만 빠져나가려고 부하들을 전부 다 사지로 밀어넣는 거예요. 김계환 사령관은 박정훈 대령을 사지로 밀어넣고 임성근 사단장은 실제로 자기 부하 최해병을 진짜 사지로 밀어넣어서 사망하게 했고 그래놓고 아무 책임도 안 지고 지금 저렇게 우유부단하게 뻔뻔하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해병대가 지금 사실상 망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바로 세워야 됩니다, 이거를. 예. 이거 제가 아는 그 하급 공무원이 신입 공무원이 돼서 교육을 받았는데요. 거기 그 공무원 받는 교육 과정에 그 재난 안전 관련된 교육이 있었대요. 예. 근데 거기서 한 분이 오셔서 최해병 사건의 예를 들면서 성인 장정도 급류가 흘러가는데 허벅지 이상으로 올라오는 곳에 구명조끼 같은 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물에 들어가는 거는 자살행위다. 이게 규칙이라고 돼 그거는 있답니다. 당연한 예, 것이죠. 예. 그러니 사실 그거 그냥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뭐 마음이 급했고, 응? 어쨌든 뭐 군인 신분으로 민간인을 살려야 되니까 어떻게 하고라는 거를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했을 수 있잖아요. 그 인정하고 딱 정리했으면 되는 거잖아요. 예. 안타까운 죽음으로. 이게 이렇게 맞습니다. 전역할 날까지 그렇죠. 그래서 규명이 안 된 사실 채로. 김계환 사령관이 제대로 역할을 했더라면은 이런 일은 사실 있지 않았을 거예요. 수사 외압 논란도 없었을 것이고 사실 임성근 사단장이 잘했으면 아무 일도 없었겠지만 그럼 그 다음이라도 김계환 사령관이 잘했으면 항명죄 이런 논란도 없었을 것이고 임성근 사단장 제때 잘랐으면은 아무 논란도 없었겠죠. 예. 그나마 박정훈 대령이 그거를 막은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김계환 사령관도 제가 아까 누가 항명죄냐, 김계환 사령관이 항명죄다. 라고 말을 했잖아요. 사실 김계환 사령관이 항명 혐의를 받을 수는 있었겠죠. 근데 항명죄가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이첩보류 장관의 지시 자체가 예. 불법한 명령이기 때문에 사단장을 제외하라, 특정 혐의자를 제외하라는 그 전제가 깔린 명령이라서 이건 불법 명령이고 따라서는 안 되고 그걸 따르지 않는다고 항명죄가 될 리가 없지요. 다만 그랬다면 박정훈 대령이 지금 겪는 고초를 김계환 사령관이 지금 겪고 있을 수도는 있겠지만 해병대가 지휘관이라면 당연하죠. 자기가 당연히 그 책임을 지는 게 맞아요. 그리고 김계환 사령관도 그거를 약간은 꿈꿨던 것 같아요. 아까 각오를 잠깐은 했었던 것 그러니까 같아. 멘트 들어보면 왜냐하면 김계환 사령관 수첩에 보면은 막 지워진 부분이 나옵니다. 볼펜으로. 막 지워진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잘 확대해서 보면은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해독이 돼요. 이렇게 써 있어요. 장관님, 제가 책임지고 내일 이첩.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김계환도 이게 불법 명령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고 그랬기 때문에 자기가 총대 메고
장관님 내가 이첩하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까지 김기현 사령관 각오를 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막상 본인한테 항명수사가 막 닥쳐오고 하니까 자기는 꽁무니 빼고 그냥 쏙 빠져버리는 거죠. 그 군인 정신 2% 부족한 사람들이 결국은 마지막 의사결정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게 이렇게 무너져서 사실은 박정훈 대령이 지시대로 중대장 2명에게 혐의 씌우고 다 해면은 뭐 그러니까 이 원래대로 제대로만 이첩했으면 아무 문제도 음,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게 슬픈 겁니다. 정말 이렇게 박정훈 대령이나 박정훈 대령의 그 부하들 같은 강단 있는 군인들이요. 박무중령은 김기현 사령관하고 얘기한 건 나보고 거짓말하라는 거냐? 난 양심에 찔려서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또 다른 최중령이라는 분이 또 있어요. 예, 예, 예. 포항에 근무하시는. 그분은 심지어 군검찰에 불려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건 불법 명령이기 때문에 따를 수가 없는 명령이다. 만약에 박정훈 대령이 김계환 사령관이나 국방부에 동조해가지고 이거 이첩하지 말라고 했다면 내가 박정훈 대령 들이받았을 것이다. 아. 내가 이첩했을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의로운 군인들이 밑에는 많아요. 해병대에도. 그러니까요. 근데 항상 말 잘 듣고 위에 눈치만 보는 이런 사람들이 꼭 승진을 하고 진급하고 장군이 돼가지고 김계환, 임성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서 뭐 어려운 결정을 하는 지위에 올라가 있으니 굉장히 거꾸로 돼도 굉장히 거꾸로 됐다는 거죠, 이게. 10월에 군 인사 대대적으로 있는 달이라고 들었어요. 김계환 사령관 바꾼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국정감사 전에. 음.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진짜. 말을 해야 하는데 마이크 앞에서 할 말이 없네요. 우리 박정훈 대령님 근황은 어떠신가요? 예, 똑같이 보식해임된 상태로 예, 수원 사무실 혼자 출근해서 출근. 혼자 퇴근하고 그러고 계십니다. 오늘 정말 마음이 좀 그러시겠어요. 아침에 또 비도 살짝 왔는데. 그래서 오늘도 최혜병 저녁일이잖아요. 예.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이고 그리고 어제도 재판 때 본인의 부하가 그렇게 나와가지고 예, 그렇죠. 사실 그럼 이렇게 증인하시는 분들은 불이익을 또 이미 감수하시겠다는 거죠. 받고 있는 거죠. 이미 받고 있고 그분은 사실 군사 경찰이잖아요. 예. 수사단에 근무하는 분이잖아요. 국방부 조사본부의 민원 담당하는 부서로 자천이 돼가지고 진짜요? 뭐 민원 창구 헐. 같은 역할을 창구 같은데 근무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수사하는 사람을 거기다가 이제 배치를 시켰다는 거는 사실상 모욕 주기 같은 거죠. 그리고 그분이 말하기를 군생활 잘해오던 내가 양심에 찔리기 싫어서 나는 얘기를 했다. 나 양심의 가책에 찔리기 싫어서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한 거를 그러면서 이제 다 감수하겠다고 얘기하는 걸 보면서 박정훈 대령이 오히려 더 마음이 아팠다. 아유, 그러시겠네. 내 부하가 지금 예, 나 예. 때문에 저렇게 된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라도 박정훈 대령 더 힘을 내야 되겠다. 이분이 생각을 하고 박중령님시고 아까 예. 한 분이 더 계시던 분이 최중령님, 네. 두 분 중령님 뭐 많은 분들이 또 응원을 하고 있으니 서로 좀 버텨주면 좋겠네요. 예. 그래도 우리 대령님은 또 한편으로는 기운 나시겠어요. 이렇게 부하분들이.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시겠죠. 예, 저런 부하들이 나를 지지해주고 있으니 더욱 더 잘해야 되겠구나. 알겠습니다. 아, 우리 김기현 변호사님 매달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모셔서 메디치 미디어에서 관련 소식들을 업데이트하는 게 제가 괜히 더 감사하고 뿌듯해지는 순간이에요, 지금. 아닙니다. 네.